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세계 횡설수설인문학 1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 건강법이다. 격이 없는 잡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잡담을 하고 싶어 한다. 잡담을 원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야기에 굶주려 있다. 이것은 사이도 다카시의 잡담이 능력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흔히들 잡담이라고 하면 쓸데없이 주고받는 말이거나 시간을 때우기 위해 잠시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잡담의 능력에 주목하였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모든 관계는 잡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잡담 속에는 그 사람의 인간성과 사회성이 응축되어 있고, 따라서 잠깐의 잡담을 통해 상대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과 처지와 세대가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격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잡담력이 있다면 최상이겠죠. 세상은 너무나 무거움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잡담은 무거운 배를 가볍게 뜨게 해주는 공기부양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러한 창조적인 잡담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잡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윤이 부릅니다. 달이 참 예쁘다고. 밤하늘 빛나는 수만 가지 것들이 이미 죽어버린 행성의 잔해라면 고개를 들어 경의를 표하기보단 허리를 숙여 흙을 한 움큼 집어들래. 방 안에 가득히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액자 안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위대한 공식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대한 시공의 짧은 문장을 새겨보곤 해. 너와 나 또 몇몇의 이름 두어 가지 마음까지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 보고 싶을 땐 타락이
싶을 땐 나락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은 만큼 허송세월 해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땐 우리 가면 무도회를 열자.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 맞추어 걷고 싶었어. 닿지 않는 바다의 바닥이라도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고. 네, 아주 서정적인 노래였습니다. 달이 참 예쁘다고. 네, 이렇게 달밤에 아주 그런 수다라고 하죠. 우린 잡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다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방송들이 좀 무겁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서 좀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예전에 모셨던 우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그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 한 분 모시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때 선생님을 모시면서 약속을 하나 받았습니다. 일타 강사, 특히 대치동의 일타 강사의 생활은 어떤가? 대치동의 명과 암을 한번 까발려 보자. 그래서 그런 기획하에 오늘은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물론 이야기가 가벼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우리 오덕현 선생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림동하고 안산이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데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셨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12년째 학생들과 국어와 역사를 수업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오덕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덕현 선생님. 원래는 전공이 한문, 성균관대학에서 한문학과를 네, 맞습니다. 하셨고, 한문학과.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한문학과가 뭐 배우는 겁니까? 한문학과가요. 일단은 한복을 입고 공부를 하진 않고요. 참 여러 가지를 한문으로 된 모든 텍스트를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은 천자문이 가장 기본이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쉽게 들어오는 게 논어, 맹자, 중용 이런 건데, 네네네. 그런 걸 다 배우는 건가요? 논어, 맹자, 중용 수업이 다 있죠. 네, 다 있고, 그리고 뭐 조선왕조실록도 배웁니다. 원문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네네네. 한문을 잘할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근데 또 잘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읽어야 되니까. 아니, 네. 한문을 알아야 수업을 따라가지. 네네. 하늘천도 모르는 사람이 그 학과에 들어가서는 뭐 견뎌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셨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네. 아니, 그렇게 한문을 배운 것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어휘력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휘력. 아직까지도 이제 한자어가 우리말의 좀 상당 부분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어서. 네. 네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국어를 읽으려면 우리나라 70%가 한문으로 돼 있으니 이걸 읽고서 뜻을 유추하는 데도 한문은 필수적일 거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국어로 연결될 수 있었을 네네네. 것이고. 네, 좋습니다. 오늘 모셨던 것은 지난번에는 역사에 관련된 주제로 모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그 점의 포커스에 맞춰서 대치동에서 가르치는 강사의 삶은 어떤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치동 하면 우리가 넘지 못할 뭔가 한국 사교육의 최고의 어떤 최천병이자 최고 높은 수준에 있는 그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수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들어가는 학원 비용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강사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면에 있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이 교육적인 열이라든가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어떤 집중도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여기서 잘 보내면 뭐 대치동까지는 거리도 있지만 많이 가는 곳이 평촌이거든요. 평촌하고 목동도 또 대치동 못지않게 나름대로의 어떤 학원의 집대성이라고 할까요? 집산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긴 한데 자, 어떻게 대치동으로 들어가시게 되셨는지 처음부터 대치동이 스카우트 되신 건지 대치동 입성기라고 할까요?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1대1 과외를 많이 하다가요. 네,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낙하산으로 갔습니다. 아, 낙하산. 네네네. 낙하산이라는 얘기는 누가 꽂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네네. 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꽂을 만큼 그렇게 규모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아,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네. 지금 이제 대치동에서 학원을 거의 10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던 친구가 사실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나는데 이렇게 그 수능 국어를 좀 대비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하자.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이렇게 이때가 아니면 마지막 도전을 언제 해보겠느냐. 네. 그래서 1타까지는 감이 엄두는 안 나는데 한 3타, 4타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네 친구가 불러서 네 쪼르르 갔습니다. 네. 이제 겸손하게 뭐 3타, 4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여기서 한번 말씀 나눌게요. 진짜 1타 우리 얼마 전에 드라마도 1타 강사 뭐 이렇게 있었던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진짜 그 대치동에 1타, 2타라고 하는 어떤 강사들의 등급이 분류가 있는 건가요? 아 이렇게 막 정확하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1타 강사와 나머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1타 강사는 뭐 아시겠지만 정말 TV에 나올 만한 이제 그런 분들이세요. 네. 버스에 지나가면 버스에서 이제 광고로 볼 수 있고 소위 이제 공신이라고 이런 분들, 불리는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뭐 몸값도 이제 어마어마하고 예. 일으키는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네 그래서 궁금한 질문. 네네네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주인공 수학 강사로 나오던데 네네네 그 수학 강사 한 명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또 옆에서 몇 명이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며 사무실 운영비며 이런 것까지 따지면 도대체 매출이 얼마 정도 돼야 1타 강사에 들어간다고 보는 건가요? 뭐 아마 이제 그 이런저런 루트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백억 수백억. 네네네 그 한 명의 강사가 수백억의 매출을 얼마 전에 꽤 됐죠. 작년인가요? 그 왜 수학 1타 강사 중에 이렇게 정말 이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은퇴 의사를 밝혔는데 네. 이제 그분이 속해 있는 회사의 주식이 폭락하는 네. 그 정도로 네. 아니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 그 교육 회사라고 하면 메가스터디 네네네네. 뭐 요 정도밖에 제가 몰라요. 뭐 광고 나오는 거라 보면 해법 뭐 논술 학원으로는 뭐가 있어 한누리 뭐 이 정도인데 네네네. 그런 회사에서 강사 한 명이 빠져나갔다고 주식이 폭락을 해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네, 메가스터디에 소속되신 수학 강사님이신데 네. 네, 이분이 이제 은퇴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제 그날 주식이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아직 은퇴는 안 하셨어요. 네. 네. 아니 그렇다면 한 회사의 존망이 한마디로 강사한테 달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네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단지 아이들을 가르쳐 가지고 수백억으로 올릴 정도라면 진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고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을 뭐 수천 명으로 가르친 건 아닐 테고 그러면 한 명당 자연스럽게 학원비가 고액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사실 말씀드린 1타 강사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인강을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현강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현강 하시면 뭐 100단위로 이렇게 수강생이 몰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의 현강을 찍은 걸 또 보는 게 또 거기에 또 매출이 또 발생하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매출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교재비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찍음으로 말미암아 직접 현재 참석을 해서 실제로 들으시는 학생들은 100단위의 강의료. 그다음에 그 찍은 거 100단위 강의료는 아니고요. 저기 수강료잖아. 그러니까 수강생이 100단위로 찍히다 보니까 수강생이 네네네. 그래서 인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강료가 뭐 이렇게 느낄 때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뭐 메가스터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뭐 프리패스권 해가 1년 내내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수강료가 뭐 이렇게 한 20만 원, 뭐 30만 원이면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입이 되는데 교재 판매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교재까지. 네네네네. 자, 이게 정말 대치동이 그렇게 뭐가 먼저인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까 학원이 풍성해진 거예요? 학원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린 거예요? 뭐 어떤 건가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은데 일단은 베이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8학군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된 게 이제 거기에 좋은 학교들이 몰려 있는 거죠. 네. 뭐 세화고라든지 뭐 휘문고, 배재고 뭐 이런 이제 유명한 학교들이 몰려 있고 그 학교들이 이제 명문대, 소위 명문대를 잘 보내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한 이제 학원가가 이제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제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 학원가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대한민국 입시의 어떤 최첨병에 서 있는 이제 그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또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몰릴 거고. 네네네. 그럼 그런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또 우수한 강사들이 와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수한 강사들 내에서 수많은 학원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학원들도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의 또 전략, 또 뭔가의 어떤 색깔을 또 뒤집어내야 될 텐데. 네네. 우리 오덕현 선생님께서는 대치동에 입성하시고 나서 나만의 색깔을 갖추기 위해서 뭐 어떤 이제 노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죠. 일단은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내가 공부를 해야 기본적으로. 되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국어와 관련된 뭐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뭐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업 준비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이 대치동 학원이 갖고 있었던 거를 제가 그대로 답습하면 이제 경쟁할 수가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네, 좀 계속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학생들에게 좀 차별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학생들이 물어보는 교과서라든가 내용은 뭐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공부는 기본이고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 얘기가 원래 중간에 좀 기본적인 이해 배경을 위한 어떤 그런 설명들을 좀 드리면서 얘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대치동에 확 꽂히는 바람에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문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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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네, 수고했어 오늘도. 이게 학원에서 강의 끝나고 나면 보통 몇 시쯤 되세요? 10시 정도 됩니다. 그럼 10시 끝나고 네. 나오면서 집으로 오시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 많이 하시겠네요. 그럴 때도 있고요. 네. 이불킥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네. 이불킥을 해야 될 때는 언제예요? 뭐 학생이 질문했는데 네. 대답을 좀 잘 못 해줬을 경우, 음.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아이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오나요? 바로 옵니다. 네, 그 눈빛에서 바로. 네,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교사야. 그렇죠. 뭐 네. 이런.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한 번은 봐줄게. 약간 이런 눈빛도 느껴지고. 네.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 물론 지금도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저희 때가 느꼈던 선생님에 대한 권위 뭐 이런 것과는 많이 틀리겠지만 학원 강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오는 나름대로 보람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을 텐데 먼저 그 전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왜 강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강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 또 아니면 반대의 극부적인 또 어려운 점 이런 거 일단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강사를 처음 시작한 건요. 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서. 아니 회사를 취직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뭐 전공 문제가 있으셨던가요? 네. 혹시 전공이 한문학과다 보니 아니요. 근데 이게 그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연락이 온 곳이 이 그 교육 쪽 회사였어요. 그래서 난 빨리 벌어야겠다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가르치는 게 가르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이제 그 사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랬는데 학생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보람이 좀 느껴지는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1대1 과외했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강남 쪽에서 과외를 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청 몰아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전혀 없는. 그래서 공부를 하자고 해도 굉장히 머리 좋고 문제도 잘 풀고 똑똑한데 공부를 하자 그러면 못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좀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고 또 성적 오를 때, 네, 성적 오를 때 뭐 저도 기쁘지만 아이가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보여서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능력 있는 강사였다고 하는. 어이구. 네. 그럼 자괴감 느끼네요. 네. 그 대치동 하면 네. 아무래도 이 돈 많은 부모들이 보내는 일반 네네네. 서민들이 보내기에는 너무 고가의 학원비가 있는 그런 인식이 좀 아무래도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도대체 대치동에 학원비 한번 보내려면 한 네네. 3과목 정도 국영수를 보낸다. 어느 정도 음. 잡아야 되는 건가요? 국영수 보내면 정말 학원에만 보낸다. 그러면 최소 100에서 200 사이? 세 네. 과목 합쳐가지고 네, 학원 같은 경우는 네네네. 학원 간데 학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과외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과외할 때 경험했던 건데 학원의 숙제를 백업해주기 위해서 제가 과외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학원을 위한 과외. 네, 그때 강남에서 과외할 때 압구정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학원 숙제를 백업해주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사실은 네 이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네, 말로만 듣던 뭐 게 진짜 있는 거군요. 한 3, 이게. 400 정도는 뭐 한 달에 와.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분명히 이 경제적으로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저는 이렇게 돈을 쓰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네. 아니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부모는 돈 써서 학교를 보냈는데 애들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도 부모의 밀려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2, 3개월 있으면 어느 날 없어지는 건가요? 그럼요. 네. 이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이미 그 지역 안에서 원하는 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아니다 싶으면 이제 바로 네,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교사들도 강사들도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과 연구들을 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또 그만큼 거기에 돈이 있는 경제력에 바치는 학부모들이 또 몰려오니까 경쟁도 치열하지만 돈도 또 그만큼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사교육에 있어 최첨단이라고 하는 게 맞네요. 그게. 네네네. 그럼 소위 대치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를 포함하는 지역인가요? 대치동은 사실은 엄청 넓은 지역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말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3호선 대치역 그 주변 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치동 학원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게 크게 보면 한 2블럭, 3블럭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 학원이 있는 한티역 근처 그 라인이 이제 대치동 학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적어도 학원 강사 내에서 내가 대치동에서 강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프라이드가 되겠네요.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게 안산 이렇게 학원을 보다 보면 학원에 무슨 프랜카드가 붙어 있냐면 대치동과 똑같은 뭐 시스템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네네.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서비스를 대치동에서 제공하는 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수업에서 차별화는 사실은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별화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은 관리. 아이들이 이제 관리하는 부분, 숙제를 해오는 걸 관리하고 공부하는 걸 관리하고 이제 이런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학부모님들과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네 이렇게 그 말씀하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강사 혼자서 잘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네네네. 그 오는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네네. 뭐 과제를 냈는데 과제를 잘 해오고 있는지, 네. 또 과제를 안 했을 때 또 서포팅이 또 어떻게 백업이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기업화 될 수밖에 없네요. 네네. 혼자서 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시기 힘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말씀은 뭐 낙하산으로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대치동으로 몰리는 강사들의 진입 경로는 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뭐 다른 이제 사기업에서 직원을 뽑듯이 이렇게 원장님 또는 그 이제 원장님이 준하는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공고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네네. 또 뽑아서 면접 보고 뭐 한번 그렇죠. 시간도 네네네. 한번 해보라 그러고 네네네. 보면서. 근데 이제 가끔 유튜브 같은데 보면 인터넷 그 대치동 강사들의 어떤 실강 같은 것도 나오다 보면 뭐랄까 옷도 야리꾸리하게 입은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단순히 칠판에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액션까지 취해가면서 학생들이 졸지 않게끔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네. 매 강을 그렇게 찍는 건가요? 그렇게 기획을 해서 찍으시죠. 네, 뭐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사실 뭐 하루 종일 이제 뭐 몇 편을 찍으신다고 했을 때 옷도 다 이제 계속 갈아입으시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이제 코디를 해서 찍으시고 물론 이제 일타 강사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심지어 그런 강사들을 위한 학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네, 위한 강사들.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라든지 강의하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양성하는 네, 그런 학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네. 단순히 애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 시장을 또 서포트하기 위한 별도의 또 서브 시장들이 또 존재한다 이거네요. 정말 프로페셔널하다는 게 좀 느껴지고, 네, 전문가가 맞구나 이제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꼭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냥 다른 것을 위해서라도 한번 가서 뭐 수업해보고 또 들어볼 만한 그런 시스템도 좀 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엄청 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 하고 대치동에 들어갔을 때 하고 물론 이제 뭐 수입 문제에 있어서 또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또 반면에 잃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얻는 것과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이 1대1 수업을 할 때는 조금 이제 그 스케줄 조율하는 게 조금은 이제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뭐 여행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대치동 가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정해진 시간표에 무조건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옮긴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네 시간 조율이 조금 어렵다는 거. 거기에 지금 뭐 적응해서 열심히 살고 있죠. 네. 그러겠네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펑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그럴 돼요? 때는 이제 휴강을 하고 뭐 다른 날 이제 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차를 이제 전체를 그냥 미뤄서 쭉 밀어서 네, 그러니까 진행을 수강료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렇죠. 늦게끔. 네네네. 네, 그런 것들도 뒤에서 또 서브하는 또 행정이 따로 네네네. 있으니까. 네. 어쨌든 가능한 한 제 날짜에 제 시간에 해주는 그렇죠.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 학생들이 대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력도 있고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이 강사가 그런 학생들을 대했을 때 오는 또 자괴감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혹시 있으셨었나요? 있죠. 이게 조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중학생은 확실히 이 사춘기의 어떤 정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정말 반응이 없거든요. 네. 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드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런 수업을 좀 진행할 때가 있고 반면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오히려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그런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결과가 좀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럴 때 이럴 때 사실 학생들도 마음 아파하지만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네. 아니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 원인이 이건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뭐 이렇게 좀 돌아올 때가 종종 있을까요? 사실 뭐 원인 분석을 해보면 이게 각자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시험지를 이렇게 쭉쭉쭉 분석을 해보면 아이들이 뭐 짚어준 건데 못 풀고 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해야 돼 했는데 그렇게 좀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모들의 꿈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대치동에 애들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뭔가 여기 만약 제가 여기 우리가 안산인데 안산에 있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보다 나은 교육.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 하지만 그만큼 경제력이 안 돼서 나는 못 보내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열패감도 이 안산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대치동에 내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한테 보내고 싶다면 이런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윤도윤이 부릅니다.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네, 윤도현이 나는 나비였습니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그런 꿈을 담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아까 시간에 매인다고도 했지만 이게 밤이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늦게 주무시고 아무래도 아침 시간에 조금 약간 늦게 일어나시고 일반 사람들하고 스케줄하고는 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있죠. 네. 확실히 이제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하고는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한동안은 친구들이 이제 제 스케줄을 좀 맞춰주기도 하고 했는데 나름의 좀 방법이라고 할까? 좀 찾은 건 점심시간 때 네, 보고 싶은 친구 있으면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제가 가는 거죠. 네, 가서 또 가면 또 밥을 잘 사주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네, 왔다고. 네, 그래도 정규직이라고? 그러고 네. 오히려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월드를 간다. 롯데월드 네, 평일에 가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네네. 아니 반면에 집안 행사라든가 무슨 뭐 경조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주말에 많이 몰리잖아요. 네네네네. 그럴 땐 집안 행사 같은 경우도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한테 다 맞춰주셔가지고 네 무조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처가댁도. 네, 너무 감사하게. 네. 또 그만큼 또 용돈도 많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예. 그 아까 노래 듣기 전에 드렸던 질문인데 자, 안산 지역에서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대치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실제적인 조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대치동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확실히 저는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보가 빠르고 네,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같이 이제 붙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대치동 수업인데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치동에 대한 너무 큰 환상을 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대치동에도 똑같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대치동에 물론 이제 목표치가 좀 다르고 뛰어나고 훌륭한 성적이 좋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많긴 한데 그렇지만 대치동에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대치동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들도 많아졌고 대치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좀 본질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도 대치동 학원을 다니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사들도 내가 대치동에서 가르치는 강사야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다면 아이들도 나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다녀라고 하는 뭐 그런 프라이드가 있나요? 프라이드라기보다도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 경쟁에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건데 네네네. 제가 왜 적절하지 않았던 용어 같아요. 프라이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한테 몰려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게 동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조금만 내가 튀어도 내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적인 전국적인 평균 기준을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대치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이게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자극을 받고 뭐 그런 것들이 더 이 대치동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맞습니다. 요인이라는 네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확실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장점이긴 합니다. 네, 확실한 장점이긴 한데 이제 사실은 뭐 그 부분도
와서 그런 경쟁에 이 적응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충분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또는 그런 경쟁을 좀 그 치열한 경쟁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그런 대치동의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접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치동 하면은 그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는 강남 스타일의 어떤 학부모의 인식하면 또 돈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권력도 좀 있고 그래서 뭔가 센 분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학부모들이 이렇게 간섭하고 속된 말 진상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러신 경험들이 혹시 있었는지 학부모로부터 받은. 저도 사실 그런 좀 약간의 어떤 두려움, 네, 이렇게 초반에는 이제 대치동 엄마들 이렇게 무서우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안 그러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젠틀하시고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받아들여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일단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그런 어머님은 아직은 없으시다. 네네네. 의외네요. 네네네. 사실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조금 초반에 좀 무서웠거든요. 네, 대치동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게 다 막 잘할 것 같고 네. 막 엄청 되게 깐깐하게 강사 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없어서 학생들이 또 되게 착하고 착한 거에 일단 놀랐어요. 착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야 돼 했을 때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하는 모습들 그런 거에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학교랑은 좀 틀려서 학생들하고 이런 공부라든가 이런 너는 학원비를 내고 나는 이런 거를 가르쳐 줄 거야라고 하는 어떤 거래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사제 간의 관계랄까 인간적인 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맺어지기가 어떠세요? 확실히 고등학생들하고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하고는. 그게 이제 또 수업 형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소그룹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특히 공부에 대한 고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아이들이 좀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듣다 보면 되게 생각 깊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좀 고등학생들 또는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좀 편견들도 좀 수정하는 이제 그런 계기들도 있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다른 학원의 강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얘기 듣다 보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딱 그만뒀어. 근데 그럼 그만두기 전에 이만저만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뭐 고마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끝맺음의 어떤 이런 의식 없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 그랬더니 그만뒀어야 하고 딱 끝나버리는. 네네. 그럴 때 많이 상처를 좀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겪어서 그런지 덤덤해졌어요 이제. 그거는 뭐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네. 있지.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친구들이 들려주는 거면 그 친구들이 그만둔 사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 대한 평가가 끝났고 그 평가로 인해서 더 이상 나를 볼 필요도 없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은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거다라고 하는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서 단절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초기에는 참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게 강사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뭐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제 오히려 이제 발전의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싫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싫을 때요. 네, 내가 강사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뭐 성적과 관련된 겁니다. 네.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해준다고 해줬는데 최선을 다해 했는데 성적이 이제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안 봐갖고 올 때,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화살을 이제 저한테 돌리고 나갈 때, 예, 뭐 그럴 때가 제일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시겠네요. 그런 부분이. 수능으로 집중하신다 그랬는데, 네네. 근데 대치동의 수능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적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네네네. 이렇게 좀 학교 시험하고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한 학교가 아니라 뭐 주변에 수많은 학교, 또 서울에서 다 몰릴 텐데 그러면은 학생들마다 시험 기간도 틀릴 거고, 네네. 학교 교과서도 틀릴 거고, 네. 시험 범위도 틀릴 거고, 그럼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치나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수능 대비라는 거를 명확히 하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니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이제 그걸 인지하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솔직하게 저희는 이 교과서 또는 이 학교 대비는 못 해드립니다. 네, 그럼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에 뭐 선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걸 들으시고 그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럼 시험 기간 되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야겠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럼 시험 대비용 학원을 또 갔다가 그렇죠. 그거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오고. 네네네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럼 시험 대비만 중간 내신만 대비해주는 학원이 또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집중 이 대비하는 요런 학원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이 이제 내신 대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내신 대비 하러 갈 수 있는 학원들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방정식이면 뭐 함수면 통계며 이런 것들 수식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풀 수가 있겠지만 국어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 도대체 뭐가 나올지 시가 나올지 소설이 나올지 시더라도 고전시가인데 고전시가에 뭐가 나올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겠지만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할 텐데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대비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수능 대비라면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원칙으로 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건가요? 일단 수능 대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특히 이제 영역이 뭐 비문학, 문학, 그다음에 뭐 선택 영역 이렇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정해져 있긴 해요. 이제 고전시가 뭐 현대시,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이렇게 영역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수능 대비랑 내신 대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능 대비할 때는 읽는 방법을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읽는 방법. 읽는 방법. 독해해내는 방법, 읽고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내고 궁극적으로는 그 의미를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이제 어떻게 그런 논리들이 전개가 되고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네. 아니 이게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력고사 시절 때 예를 들어서 한용우님의 님의 침묵을 했다. 그러면 님의 밑줄 긋고 이 님이 뭘 가르치느냐, 뭐 절대자다, 뭐 독립이다 이렇게 해서 외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수업이 결국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는 다시는 시를 돌아보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패단이었단 말이죠. 네네네. 지금도 시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나요? 내신 대비할 때 일부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요즘에 강남 대치동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도 수능형으로 내는 학교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이제 단어의 의미 또는 그런 세부적인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막 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 시 전체의 의미 또 이 시의 맥락 뭐 소설이면 소설의 전체 의미 줄거리 그 인물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이 뭐 비문학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을 읽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설에 대한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또 관련된 다른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독서력이 좀 바탕이 돼야 좀 올라갈 텐데 거기다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휘력이 또 바탕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걸 한순간에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스킬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일정한 한계 이제 어느 정도까지의 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벽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설명문, 뭐 논설문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재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전체 교육 과정에 이제 포함되는 것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배경 지식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좀 대두가 된 시기이고 지금 현재 수능이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지금 수능이 벌써 30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수능형 사고 수능형으로 사고했을 때 지문을 시는 이렇게 읽고 소설은 이렇게 읽고 이런 게 좀 잡혀 있거든요. 패턴화됐다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근데 또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그런 문해력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 대치동에 관심 있는 우리 학부모 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혹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잡담 형식으로 수다 형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가볍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가벼운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대치동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원만 다니는데 1, 200은 기본적으로 3과목이 들어가야 된다. 네, 누군가에게는 1, 200이 한 달의 생활비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돈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것일까? 라는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고요. 이런 경쟁 사회에 찌들어서 치여가지고 살아갔던 우리 아이들 어떤 위로와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또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교육의 최첨병에서 오늘도 일타 강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오덕현 선생님 모시고 시간당으로 따지면 비싼 고임금자이실 텐데 네, 이런 안산의 구석까지 저희가 모셔서 방송을 또 좀 마치 만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또 저희가 모실 때 또 흔쾌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오덕현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이무진이 부릅니다. 신호등.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가.